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국가와 군을 위해서 헌신해 온 점을 평가합니다. 또 업무 추진력이나 작전 판단 능력, 조직 장악력 등에 대한 장점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금 제기된 문제들만 하더라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인사다라는 여론이 저는 지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백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송 후보자에 대한 장관직에 부적합하다라고 그런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 지지층을 이루고 있는 그 광화문 1번가 들어보셨죠? 이런 사이트에서조차도 우리 송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이 전부 사실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그 누명을 벗어야겠다 이런 심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면이 더 강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참모총장이나 대장을 지낸 분들이 퇴역 후에 방산업체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가 그렇게 흔치 않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송 후보자 말고 대장 출신이 퇴역 후에 방산업체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를 한두 가지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이름을 거명하기는 곤란한 사안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선배님들이 거의 없어요. 몇 분 거의.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 그 법률법인 율촌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 3천만 원의 보수를 받는 그 자문료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후보자님이 그 율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율촌에서 어쨌든 후보자님이 이름을 걸어놓고 일을 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자문료를 주고 이게 무슨 율촌이라는 법률법인이 무슨 자선 단체도 아니고 말이죠.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어떤 반성의 말씀이 좀 있으시든가. 과연 그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들이 대장으로 퇴역하신 분들이 방산업체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례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법무법인 율촌은 방산업체는 아니고요. 아니 아까, LIG를 방산업체에서도 보수를 받고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LIG에서는 선례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LIG에서는 제가 잠수함 수출에 기여한 그런 기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로비스트로서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율촌에서는 대한민국
국가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자, 제가 말씀을 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미 군사 동맹의 확고부동한 원칙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 이런 것은 이 한미 군사 동맹을 재확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당장 답변이 생각 안 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것이죠.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답변.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 예. 그런데 그 국방 관련 자문을 또 후보자께서 대통령께 캠프 시절에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정작 대통령의 인식은 그 대전 유세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른바 안보관에 대한 후보자와 군 통수권자의 간극이 매우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제가 언론에서도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는데, 절차적 투명성이라든지 국민이 이해하고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하는 것이 노노노노, 그게 아니죠. 제가 국회를 물은 것은 통해서 예,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인식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 간극을 묻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 후보자께서 대통령의 인식을 바로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NS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드리고 토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NSC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질의 시간이 너무나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그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방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또 관심도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요 질의만 좀 하고 다음 또 위원님께 질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심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복잡합니까? 국회의 그 정당한 절차,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절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밝혀지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국회 비준이라는 게 그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답변해 꼭 보세요. 비준이라는 절차보다도 국회에서의 토의와 질의응답은 국민들께 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원하는 확실한 답변은 아닌데 이거는 나중에 또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부를 발언을 먼저 좀 하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네. 그 자료를 저에게도 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보자께 질의하기보다도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 매우 강한 유감 표명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2012년 총선도 준비했었죠. 2016년 총선도 준비했었죠. 물론 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탈락했죠. 그리고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계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야당도 대승적으로 안보 문제에는 협조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그 전에 안보의 핵심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저는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방부 장관을 국방밖에 모르고 평생을 국방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야당도 그런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에 대해서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총선, 두 번의 총선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 때마다 이렇게 하신 분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지 정말. 그리고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5대 인사원칙을 천명했는데 위장전입 4번, 노문 표절, 거기다가 음주운전. 물론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26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약간 관용적인 것을 취하는 그런 것도 문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과거에 범죄였을지 모르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현재의 범죄입니다. 또 월 3천만 원을 받고 로펌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이 제공되고 비서까지 받았으면서 약간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ADD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편향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분, 이런 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튼 검증 소홀이든 어쨌든 간에 말이죠,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한다. 이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정말 이건 모독입니다. 모독. 그리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사퇴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 후보자께 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2007년 2월 김영수 소령 만나셨죠? 만났습니다. 근데 6월 26일 연합뉴스에서는 후보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당시 진로 상담해줬다고 그랬어요. 맞죠? 김영수 며칠 소령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에 예,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후보자께서 김영수 소령을 만났지만 그것은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진로 상담해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거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실은 김영수 소령은 당시 이 군에 만연한 납품 비리 이것을 시정하려고 참 당시 총장 후보자를 믿고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비리를 폭로하고 제대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정말 영광급 장교로서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후보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후보자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얼마 뒤에 김명수 소령은 청렴위에 관련 내용을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렴위가 그 신고를 받고 나서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해군 헌병단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이루어질 때도 당시 해군 참모총장은 후보자였습니다. 2명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돼 있었지만 결국 5명의 징계, 7명이 문제가 됐었는데 5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고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중지되면서 결국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소령은 다시 2년 뒤인 2009년, 이제는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이 아닐 때입니다. MBC 비대수첩을 통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8명이 구속되고 52명이 사법 처리되고 4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2번의 기회가
후보자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첫 번째는 묵살하고 두 번째는 유야무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에 국방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참 저는 이 통탄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제 오후 때 뭐 증인들 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정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께 호언장담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됐으면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아야죠. 박근혜 정부도 하지 않았던 장관들,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방부 장관 김관진, 그다음에 한민구 캠프에 기웃을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장관들 이상희, 김관진 등 캠프에 기입한 그런 기웃거리는 사람 임명한 적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을 관한 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하게 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각 제명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